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역사 과목의 내신에 대비해서 문제 풀이하는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큰 4단원의 작은 2단원,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건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은요,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또 미국의 남북전쟁, 또 라틴 아메리카 독립, 이 부분들이 또 주요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OX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통일은 사르데냐 왕국이 주도하였다. 자, 사르데냐 왕국 주도한 거 맞습니다. 특히 일단 사르데냐 왕국이 먼저 중부와 북부를 통일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번 문제 나오는 이 붉은 셔츠단 의용대를 이끈 가리발디가 남부를 일단 통일한 다음에, 즉 시칠리아 왕국하고 또 나폴리 왕국 같은 데를 다 일단 흡수한 다음에 이거를 어디 있습니까? 네, 남부지방 통일한 다음에 이 남부지방을 사르데냐 왕국한테 바쳤죠. 그러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 셔츠단 의용대를 이끈 사람은 가리발디고요. 카보루가 아니죠. 카보루는 바로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죠. 네, 사르데냐 왕국 재상, 이렇게 이탈리아 통일을 이끈 사르데냐 왕국 재상이 카보루고요. 가리발디는 붉은 셔츠단 의용대를 이끌고 남부 지역에서 활약했습니다. 일단 X가 되겠고요. 3번 선지 보겠습니다. 3번 독일의 통일은 프로이센이 주도하였다. 네, 맞고 이제 앞으로 지겹도록 나오는 재상 이름이 있습니다.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계속 나오겠습니다. 4번 바로 나오네요.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을 실시하여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물리쳤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요. 일단 먼저 오스트리아부터 먼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북독일 연방을 먼저 결성을 합니다. 북독일 연방.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를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독일 제국을 완성합니다. 네, 독일 제국. 네, 이렇게 순서. 오스트리아 먼저 이긴 다음에 북독일 연방, 또 프랑스를 이긴 다음에 독일 제국 완성, 이렇게 또 통일 과정 정리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한 후에 볼리바르는 노예 해방령 그 유명한 링컨이죠. 네, 바로 일단 X고, 이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네, 이 사람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4번 미국의 멀로 대통령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바로 그래서 이 멀로 대통령 이름 따라가지고 멀로주의라고 그러죠. 네, 멀로주의 그대로 맞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한다 발표. 이 발표한 때가 시기적으로 일단 알아두면 편합니다. 1823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은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가 최초로 독립했다. 자, 베네수엘라도 언젠가 독립한 것은 맞는데, 특히 볼리바르의 공이 컸죠. 근데 최초로 독립한 나라는 베네수엘가 아니고 아이티죠. 아이티가 프랑스로부터 최초로 독립했습니다. X. 그 다음 짝짓기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각각 그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들이네요. 네, 먼저 미국은 통일 과정이라기보다는 역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령 발표한 링컨 딱 연결되고, 독일은 또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이탈리아는 아까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우르, 이렇게 쉽게 연결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서로 관계 있는 격끼리 옳딱 지은 것. 바로 남북전쟁의 배경입니다. 북부는요,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노예제 확대 반대했습니다. 북부는 반대했고요. 남부는 노예를 가지고 하는 대농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대농장, 아래다가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서 노예제 확대 반대. 남부는 노예를 가지고 하는 대농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노예제 확대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짝짓기는 이렇게 엇갈리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단답형 문제입니다. 먼저 10번입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자유주의와 또 뭐가 확산되면서 국민국가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다른 말로 국민국가가 출현한 사상적 배경이죠. 하나가 자유주의이고 또 하나가 민족주의죠. 네, 바로 유럽의, 특히 프랑스 혁명 같은 그런 유럽의 혁명들로부터 이렇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됐습니다. 11번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계속 나옵니다. 카보우르. 네, 카보우르는 산업과 군대를 육성하여 이탈리아 통일을 준비했다. 12번 이탈리아의 누구는 또 붉은 셔츠단 의용대를 이끌고 시칠리와 나폴리 왕국, 이 부분이 다 이탈리아 남부 지역입니다. 이 나폴리 하면 얼마 전에 축구 선수 김민재 선수가 또 있었던 팀이 또 나폴리죠. 네, 하여튼 남부 지역에서 붉은 셔츠단을 이끈 사람은 가리발디. 네, 항상 카보우르 가리발디.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3번 독일에서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뭐가 결성되면서 아직 완전한 통일은 아니고요. 일단 경제적 통일 먼저 이룬 정책, 바로 관세 동맹이 되겠습니다. 관세 동맹. 그러니까 일단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이 관세 동맹을 맺은 나라들끼리는 서로 물건 수출하고 수입하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14번 철혈 정책을 강조한 프로이센 재상 이름은 비스마르크고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이 비스마르크가 재상으로 있을 때 관세동맹이 결성된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도 연도 알아두면 편합니다. 관세동맹은 1834년부터 먼저 결정되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 이때는 비스마르크가 재상이 된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관세동맹이 먼저 체결되었고 그 후에 비스마르크가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요번에 미국 쪽으로 가네요. 노예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미국 내에서 이것도 연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1861년에 일어난 전쟁은 남북전쟁이고요. 자, 그 남북전쟁 중에 이렇게 16번처럼 노예 해방령을 발표한 미국 대통령 유명한 링컨이고요. 그리고 17번입니다. 미국은 무슨 철도 완성으로, 자, 이건 남북전쟁 이후입니다. 바로 대륙횡단하는 철도죠. 네, 대륙횡단 철도 완성으로 국가 통합이 촉진되고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18번 미국의 무슨 대통령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는 선언 아까 했습니다. 바로 멀로드 대통령. 그리고 이 멀로주의 선언 발표한 때가 1823년이니까 지금 문제 순서가 링컨보다 뒤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엄연히 지금 남북전쟁보다 멀로 대통령이 먼저입니다. 네, 이거 순서 주의해야 되겠고요. 19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장 먼저 독립한 나라 아까 봤습니다. 프랑스로부터 아이티가 가장 먼저 독립을 했고 20번 베네수엘라 등 한 5가지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뭐 제가 그걸 외우지 못하는데 어차피 뒤에 그 나라 이름들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등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큰 영향을 끼쳐서 해방자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볼리바르가 되겠습니다. 볼리바르.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계량다지기 받고 이제 객관식 문제로 갑니다. 먼저 객관식 1번은요. 국민국가에 대한 설명. 자, 요 단원이 지금 국민국가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자, 이 국민국가의 뜻 아주 리을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리을에 이 통일된 영토, 동일한 이념의 국민, 또 여기 하나 추가하자면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는 국민, 그 다음에 국민주권 등의 특징, 즉 국민한테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국가 뜻이고요. 또 하나가 아까도 봤지만 프랑스 혁명 같은 시민혁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죠. 그럼 디귿 리을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나머지 선지 보면 1번이요. 빈체제에서 추구한 이념. 자, 빈체제는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유럽의 정치 체제와 영토를 돌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국민국가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이 엄연히 국민국가는 국민이 주권자고 황제가 주권자가 되면 이건 그냥 절대 왕정이나 그런 거지 국민국가가 아니죠. 다 땡입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1847년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사르데냐 왕국, 이게 키워드네요. 사르데냐 왕국의 의원으로 활동했고 또 프랑스의 지원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프랑스 지원으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1861년 사망했는데요. 이 1861년이 바로 가리발디가 남부 지역까지 사르데냐에 바침으로써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된 그 해네요. 네,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된 그 61년에 이분은 사망했습니다. 하여튼 사르데냐 나왔으니까 이분은 나올 사람이 카보우르밖에 더 없죠. 카보우르. 자, 그럼 카보우르에 대한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1번 철혈 정책을 강조한 사람은 역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고요. 그리고 2번 관세동맹 결성. 다시 되풀이하지만 관세동맹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체결된 것은 맞는데 비스마르크보다 앞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체결되었고 비스마르크보다 앞이고 연도까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1834년이고요. 3번 노예 해방령 발표한 사람은 링컨이죠. 남북전쟁 중에 발표했고요. 4번 이탈리아 통일주도였다. 이것이 맞네요. 이탈리아 통일주도. 5번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활약한 사람은 볼리바르고요. 네, 계속 되풀이해서 외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 해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원래 이탈리아 민족주의자 마치니 영향을 받은 공화주의자였으나 쭉 나가면서 차선책으로 사르데냐 왕국 중심의 통일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여기서 가장 핵심 붉은 셔츠단 의용대 조직해서 이탈리아 통일에 결정적 기여했다. 그러면서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일단 정복하고 일단 남부 지역을 통일한 다음에 그거를 사르데냐 왕국한테 바쳤죠. 네, 그러면서 이탈리아 통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가리발디가 되겠습니다. 네. 가리발디. 자, 그럼 가리발디 찾아보면은 역시 방금 나왔네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탈리아 남부 지역, 나폴리 왕국, 또 하나 더 한다면 시칠리아. 이렇게 점령한 다음에 그 부분을 사르디냐 왕국에 바쳤습니다. 네. 1번 비네이 개최한 사람은 메테르니히죠.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고 관세동맹 주도한 사람. 여긴 이 단어는 사람 이름 나오지 않고 그냥 나라만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이센이 관세동맹 주도했고요. 3번 멀로선언 발표한 사람은 말 그대로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고요. 4번 대륙 봉쇄령 발표한 사람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죠. 네.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 발표했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4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탐구 활동입니다. 교양이 풍부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확신하게 이르렀다. 통상권의 통일, 즉 물질적인 면에서 국민의 이해관계 통일이 이루어지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민족이 독일 여러 민족, 자 독일에 대한 거네요. 독일 여러 민족의 한층 긴밀한 정치적 통일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일단 먼저 통상권, 즉 경제적인 면에서 먼저 통일을 이루자 그 얘기니까 결국 이건 관세동맹을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역시 4번 선지에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먼저 관세동맹 먼저 체결하면서 경제적인 통일을 먼저 이루었다는 거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1번 가리발리 활약 계속 되풀이 나옵니다. 남부 이탈리아 지역에서 활약한 사람이고요. 2번 멀로 선언 목적, 아까 미국의 멀로 대통령 1823년이었고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유럽의 간섭 배제한다. 그런 취지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목적은요, 그 속뜻은 또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또 간섭을 또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얘기 좀 이따 또 다른 문제 나오겠습니다. 3번 비스마르크 정책하면 네 글자, 철혈 정책, 군사력을 아주 강화해서 전쟁으로 이렇게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 철혈 정책이죠. 네. 그 다음 5번 노예해방령 주요 내용 정리해본다. 이 노예해방령 내용은 좀 이따가 지문으로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갑니다. 네. 다음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1862년 비레름 1세 때 수상이던 그는 냉철, 철혈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다. 철과 피에 결정된다. 철혈 정책 연설로 의회와 충돌을 일으키며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비 확장을 추진하여 철혈 지상이라는 명칭 붙었다. 바로 비스마르크. 그대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사람 이름하고 연결되는 선지들은요, 아마 그 기본 문제 개념 익히는 차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나올 것이고,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하는 대단한 문제 파트 가서는 좀 아주 여러 가지로 좀 짝을 지어야 한다거나 그런 어려운 선지들로 나올 겁니다. 지금은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들만 가지고 선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 연표 문제인데요. 네, 이것 좀 약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가시계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나타난 사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84년 먼저 경제적인 통일 먼저 이루자는 취지에서 관세동맹 체결됐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이 지금 1866년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일단 프로이센이 이기죠. 그러면서 북독일 연방이 결성됩니다. 북독일 연방 결성. 이렇게까지 개념을 잡고 그 사이를 보겠습니다. 1번 멀로주의. 자, 요거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 멀로주의 발표한 시기 1823년임을 알고 있다면 1번 제낄 수 있겠습니다. 2번 독일 제국이 수립된 거는요. 일단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북독일 연방이 결성된 다음에 또 프랑스하고 전쟁에도 이긴 다음에 프랑스전 승리, 프랑스하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비로소 독일 제국이 수립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 독일 제국이 수립된 해는 1871년이고요. 네. 그다음 3번 프랑스와 전쟁했다. 바로 그게 제가 지금 얘기했네요. 프랑스와 전쟁은 오스트리아 전쟁 다음입니다. 이것도 땡이고요. 4번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일어났다. 자, 7월 혁명은 1830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관세동맹보다 앞입니다. 7월 혁명은 1830년, 2월 혁명은 1848년이죠. 5번 비스마르크가 수상으로 임명됐다. 5번이 답이네요. 자, 그래서 되풀이하지만 이 관세동맹을 프로이센 주대로 체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비스마르크가 수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잘 구별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도 기왕 나온 김에 이 멀로주의 발표된 시기 또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하고 먼저 전쟁 먼저 하고 또 프랑스와 전쟁은 뒤에 있다. 그거 잘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7번 다음 지도를 보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 즉 이 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 미국 영토가 동쪽에서 이 독립 당시에는 이 핑크색 13개 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1840년대에 들어서 이미 태평양 쪽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미국이 이렇게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이것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선지 미국 얘기긴 합니다만 이 멀로 선언은요, 라틴 아메리카에 관한 내용이지 이 미국이 영토 확장은 서쪽으로 영토 확장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3번 관세동맹 체결로 경제적 통일을 이루었다. 요거는 프로이센 얘기하는 거죠. 4번 남북전쟁으로 인해 영토 확장할 수 있었다. 자, 남북전쟁도 미국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만 이 남북전쟁은 노예 해방 그리고 남북과 북군이 대결해서 북군이 승리 그런 내용이지 이 남북전쟁을 해가지고 미국 영토가 더 확장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5번 선지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이 영토 확장에 영향이 있었다. 이건 프로이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8번으로 갑니다. 네, 이것도 미국 발전 과정 중 가시기인 연표 문제네요. 네, 멕시코로부터 영토 넘겨받으면 얘가 아까 방금 전에 지도에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말하는 거고요. 네, 캘리포니아. 하여튼 이때부터 해서 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을 63년에 발표한 이 얘기까지인데 그럼 요 사이에 1861년에
1861년에 남북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바로 이 선지 2번에 있네요. 네, 1861년에 남북전쟁 발발했습니다. 자, 나머지도 1번, 3번, 4번, 5번도 다 미국의 그 주로 독립과정에 대한 역사 순서인데요. 한번 뭐 기왕 선지들 나온 김에 순서를 맞춰보죠. 먼저 인지세법 제정, 즉 영국 정부가 식민지에 대해서 뭐 인지세법, 뭐 차세 뭐 그런 걸 부과해가지고 점점 경제적으로 많이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일단 먼저고, 이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반발해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한 것이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영국 정부가 탄압을 하니까 대륙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독립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죠. 네 번째, 이렇게 기왕 나온 미국에 대한 여러 선지들 통해서 다시 한번 순서들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갑니다. 9번은 미국 남북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남부 승리로 막을 내렸다. 네, 땡이 있네요. 바로 북부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땡입니다. 2번 선지, 전쟁 중 링컨은 노예 해방령 발표했다. 자, 이것도 전쟁 중에 발표했습니다. 전쟁 전에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네, 2번은 하여튼 맞는 거고. 3번 남부는 대농장이 발달해서 노예제 찬성했고요. 4번 선지도 그대로 정반대입니다.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해서 노예제 확대 반대했죠.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3번, 4번 다 적절. 5번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에서 탈퇴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링컨 당선이 먼저고 남부의 여러 주가 탈퇴한 것이 나중입니다. 5번도 맞겠습니다. 네, 그 다음 10번 갑니다. 네, 바로 10번은요. 1823년에 발표된 선언,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거 바로 멀로 대통령의 멀로주의입니다. 그 내용은요,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거부한다. 근데 그러한 선언의 속뜻은 또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렇게 일단 멀로주의 개념을 잡고요.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바로 2번에 있네요. 이런 멀로주의도 이게 2번이 아니고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영향을 준 거죠.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차티스트 운동은 앞단원에 나왔던 건데요. 이제 영국에선 19세기 전반에 선거권 확대, 즉 하층민들과 노동자들도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이죠. 네, 이건 영국에서 선거권 확대해달라는 운동입니다. 차티스트 운동. 그 다음에 2번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 끼쳤다. 자, 뭘로보다 미국 독립혁명이 먼저고요. 벌써 이건 18세기지 않겠습니까? 땡. 그리고 4번 남북전쟁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 자, 남북전쟁은 그 노예제도에 대한 찬반 때문에 발생했고 멀로주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 미국이 서부를 개척하는 배경이 되었다. 자, 서부 개척하고 이 라틴 아메리카는 이 미국보다 훨씬 아메리카 대륙의 중부하고 남부인데요. 미국이 서부 개척하는 건 관계가 없죠. 네. 하여튼 답은 3번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공화국 중엔 유일한 옛 프랑스 식민지이며 최초로 독립한 흑인 공화국이다. 프랑스로부터 최초로 독립했습니다. 투생 루베르투르가 노예들을 이끌고 봉기하며 1804년 1월 1일 완전히 독립했다. 바로 최초로 독립한 나라 아이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인물이네요. 그는 라틴 아메리카 5개국, 자, 바로 5개국이 아래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5개국 독립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 아까 해방자로 불린다고 그랬습니다. 볼리바르죠. 네.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5개국을 해방시킨 독립전쟁의 영웅이다. 볼리바르 답은 3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링컨은 바로 아까 유명한 미국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카보르는 혹시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탈리아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죠. 그 다음에 가리발디는 또 이탈리아 또 남부 지역에서 또 통일에 기여를 한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5번 비스마르크는 역시 프로이센의 천렬재상. 네, 그 다음 13번 고난도 문제 갑니다. 13번, 딱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비스마르크. 프로이센의 천렬재상이죠. 빈 회의 이래, 즉 메테르니가 주최했던 빈 체제 말하는 거죠. 빈 회의 이래 우리의 국경은 정상적인 국가에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중요한 문제들은 연설과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해결될 수 있다? 피와 무기로, 즉 천렬 정책을 핀 비스마르크 얘기. 자, 그럼 그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보면은 바로 군사력 강화, 전쟁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북독일 연방 결성했다. 네. 자, 이 대륙 봉쇄령 내린 거 1번 선지는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영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2번 멀로 선언 발표한 사람 계속 나옵니다. 미국의 멀로 대통령. 다시 연대 확인하자면은 1823년. 3번 링컨이 노예 해방령 발표했다. 이거는 그 남북 전쟁 중에 1863년. 그리고 4번 가리발디, 이탈리안 남부 지역입니다. 가리발디가 시칠리아와 나폴리 왕국 점령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을 사르데네 왕국한테 바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갑니다.
네, 14번 다음 선언을 발표한 인물입니다. 현재 미국에 대해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 노예들, 이제 노예 얘기 나오니까 남북전쟁이고 연도도 지금 1863년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바로 노예 해방 선언이네요. 네,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한 것이죠. 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켜줄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링컨 하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철혈 정책 내세운 사람 비스마르크, 또 관세동맹 주도한 사람은 일단 요 단원으로는 알 수 없고, 하여튼 프로이센이 관세동맹을 주도했고, 이때는 아직 비스마르크가 재상이 되기 전입니다. 4번 붉은 셔츠던 의용대 이끈 사람은 이탈리아 남부의 가리발디, 그리고 5번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아버지를 불리운 사람은 볼리바르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사람 이름 안 까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서술형 문제 쪽에서는 이탈리아 통일 얘기가 안 나와서 조금만 더 보충하고 서술형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좀 보충 말씀해드리자면은 일단 1861년에 이렇게 가리발디가 남부 지역을 사르데냐 왕국의 받침부로 해가지고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영토가 이제 계속 고정되게 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영토를 확대해 나가죠. 그래서 또 이 이후에는 베네치아 지역, 그 북동쪽 지역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 북동쪽에 있는 베네치아를 병합을 하고요. 베네치아 병합하고 또 그 이후에는 또 로마 카톨릭의 이제 총본산이죠. 교황령, 즉 교황이 다스리는 그 지금의 바티칸 시티 지역, 그 교황령도 또 병합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왕국이 딱 1861년에 수립되는 것만으로 딱 그치지 않고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고 하는 거. 이것도 혹시 이제 주의할 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서술형 문제로 가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15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내전을 가리키는 말을 쓰고 그 배경을 노예제의 측면에서, 그러면 뭐 미국 또 여기 링컨 연설 나와 있으니까 결국 남북전쟁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87년 전 우리들의 선조는 자유의 이념 안에서 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조 아래 이 대륙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국가가 혹은 그와 같은 이념과 신조 아래 건설된 모든 국가 어쩌고 하면서 이제 내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티즈버그 연설. 네. 그리고 이 게티즈버그 연설 중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가, 뭐 그런 얘기도 유명한 말도 있죠. 하여튼 이것은 남북전쟁이고요. 이 남북전쟁의 배경을 노예제의 측면에서 서술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예제에 대한 남부와 북부의 입장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공업이 발달한 북부는 노예제에 반대를 했고요. 근데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대농당이 발달한 남부는 노예제에 찬성했습니다. 네, 그 다음 16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나를 참조하여 국민국가의 구성 요소. 지금 요 단원의 기본적인 컨셉이 국민국가인데요. 자, 일단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제 가사가 나옵니다. 거룩한 조국에여 복수를 위한 우리의 팔을 이끌고 들어올려라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랑스 국기, 바로 삼색기 의미, 푸른색은 자유, 흰색은 평등, 붉은색은 우애라는 의미가 부여되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국민국가의 구성 요소를 쓰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국가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영토, 국민, 주권, 즉 통일된 영토가 있어야 되고, 동일한 민족의식이나 이념을 지닌 국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그걸 보고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술형 마지막 문제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네, 독일의 문제는 연설이나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바로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정책이죠.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오스트리아 먼저 물리치고 또 프랑스 물리치고 뭐 그런 과정을 상세하게 잘 써주면 되겠죠.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철혈 정책에 의해 가지고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을 내세워 군사력을 육성하여 통일을 방해하던 오스트리아 먼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북독일 연방 결성했고, 또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독일 제국을 수립했습니다. 이때가 1871년이라고 했고요. 자, 기억 마지막 프랑스 나온 김에 여기서 프랑스가 독일의 통일은 이렇게 방해를 했는데, 이게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는 프랑스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자면은 프랑스가요, 그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는 지원했습니다. 네. 네, 이탈리아 통일 과정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르데나 왕국이 프랑스의 도움으로 오스트리아를 물리쳤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프랑스 역시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통일을 방해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술형까지 마치고 이번 작은 소단원 두 번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